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은 저희 특별한 이 시간을 위해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우리 성금 씨, 안녕하세요. 네, 준마렐라가 되고 싶은데 남자는 없고 아이고.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어허. 지하철에서 사진 좀 찍히고 싶은데 나를 찍어줄 사람은 없고 랭킹녀 개그우먼 서성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금 씨 오늘 저희랑 함께 이제 첫 시간을 같이 하시는데 네. 오늘 의상이 범상치 않습니다. 아유, 오늘 네. 방송 끝나고 바로 떠날까 해요. 비도 오고. 네, 그렇죠? 어디로? 네. 별이 신나게? 쏟아. 지금 네, 알겠습니다. 아침을 신나게 열어주셨고요. 네네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여자를 위한 맞춤 재테크를 코치해줄 김성원 팀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주말알라의 영원한 종이 되고픈 허나 매일 혼나는 잭판남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자, 우리 현대 여성들에게 본인의 재무 상태 점검과 이 재테크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 노출의 시즌이고 네. 그리고 보여지는 계절인데 대개는 그 다이어트를 준비하면 되게 헬스장을 가면 맨 처음에 체지방 분석이나 신장 체중 뭐 이런 거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해놓고 목표 체중, 뭐 감량 목표 이런 걸 잡아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도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헬스장 가면 물론 체지방 먼저 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물 먼저 봅니다. 그렇죠? 맛있는 물이요? 그렇죠. 아니 뭐 맛있는 물도 있고. 자, 상상은 여러분께 맡길게요. 어느 정도는 이제 보아주고 이제 체지방하고. 안 그러세요? 저는 안 그래요. 가자마자 운동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재테크를 코치를 부탁해준 분이 계십니다. 네네. 아주 미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성금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홍세라, 나이 36세, 거기에 직업이요 프리랜서 골퍼입니다. 그리고 현 재무 상태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산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요. 특이사항이요, 카드 돌려막기 경험이 있고 자주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쇼핑 광이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그래요. 아이고.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느 부분은 아마 많이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그렇죠. 요즘 많이 보고 있는 바로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사가 품격을 높이는 그 드라마의 네네네, 주인공. 홍프로. 홍프로. 맞아요. 뭐 그분이야 뭐 몸에 착하고요. 네. 얼굴 착하고 모든 것이 다 착해 보이는 그분이신데 이 재무 상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뭐 정답은 그냥 아주 간단하지 않을까 어떤 뭔데요? 궁금하세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재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결혼을 함으로써 이 비청산도 함께 해주는 아예 어떠세요, 성금 씨?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나봐요. 저는 이제 남자는 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시집 가서 이 돈 많은 남자 딱 결혼하면 뭐 한 방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이, 그거 너무 위험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전문 용어로 이런 건 결혼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네. 취집이라고 하죠. 취집. 그렇군요. 취집. 우리 성금 씨도 얼른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취집. 좋은 정보 성금 씨도 알았습니다. 취집 빨리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팀장님, 오늘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실제로 지금 그 홍세라 네. 씨의 경우, 홍프로의 경우에 보면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너무 예쁜데 현재 지금 재무 상태를 가지고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사회 통념과는 매우 동떨어져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소비 패턴이 일반인들과는 좀 달라요. 네, 그리고 한번 질러주시면 아주 뒷생각 없이 막 질러주시면 거침없이. 네. 그리고 재테크보다는 사실은 뭐 현금 흐름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관이 일반인들과 매우 동떨어져 계시다. 이렇게 4가지 정도 분석을 해볼 수 아주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네. 그렇죠. 요즘 이 골드미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성금 씨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전혀 대열에 이제 합류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요? 그렇죠. 저렇게 귀여운데? 그렇죠. 귀여우신 아니, 성금 그러지 씨가 마요. 아니 근데 외모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신 아니, 분이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정말요? 아침부터. 어쨌든 아침부터. 고민은 좀 되시죠, 성금 씨.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 같아서 네네네. 제 주변에 노처녀 언니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네. 나는
돈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좀 궁금한데요. 저는 네. 돈 때문에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정말요?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반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고민 그렇죠? 같이 하실 것 같고요. 어떠세요, 선희 씨? 저는 글쎄요, 좀 일하다가 많이 힘들 때, 그냥 좀 집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뭐 밖에 계신 분에게 네. 한 말씀 하시죠. 저 지금 행복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어떠세요? 돈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들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보다 살짝 잘 못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잘 버는 신랑을 만나서 엄청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속상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이 안 오죠. 그렇죠. 성우 씨 어쨌든 저희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랭킹 안에 들어가 있나요? 몇 개는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우리 준마렐라의 랭킹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랭킹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4위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는요, 골치 아픈 재테크를 남편에게 떠맡기고 싶어서. 참. 이거 참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렇죠. 여성분들. 그렇죠. 뭐 일단 나의 미래 은퇴후를 위해서 네. 재테크를 시작을 했으나 갚을 능력이 안 돼서 책임질 수 없어서 없다. 네. 이러다가 모르겠다 남편한테 떡는 이런 거 아닐까 굉장히 생각해요. 안 좋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요즘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연금보험 한 60만 원짜리 막 80만 원짜리를 무작정 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달달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이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죠, 남편한테 그렇죠. 좀 갚아달라. 남편은 60만 원짜리로 보는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 이거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이 남자 입장에서. 정도는 이제 막 뭐 풍덩덩 돈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또 어떤 것들이 자, 랭킹에 올라왔죠? 3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요, 대책 없이 막 긁어댄 카드 고지서를 보고. 아이고, 요거 위험합니다. 요거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요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이런다고 해서 이거 결혼을 하고 싶고 이러면 될까요, 이게? 이거는 차라리 결혼보다는 네. 그냥 본가에 붙어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받고 좀 갚아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요, 네네. 결혼을 선택하요. 사실 이게 지금 생방송에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저한테 되게. 어차피 친구한테 물어보면 설문조사니까. 네. 그렇죠. 언니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언니들. 근데 제 친구, 진짜 실제로 결혼한 친구가, 네. 제 카드빚이 얘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그때 마침 또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결혼하자 이렇게 손쉽게. 네. 원래 얘는 조금 더 기간을 좀 두고 싶었는데 손쉽게 그래 나 너랑 결혼할게. 근데 카드 고지서를 딱 보여주면서 요것도 했나요, 혼수 결혼? 중에 하나로 네, 어떻게 결혼했나요? 됐어요, 두 분? 했어요. 지금 행복하게 애 둘 낳고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것도 뭐 어쨌든 잘 해결이 된 이거 케이스네요. 어쨌든 간에 이 카드 대책 없이 쓰는 건 진짜 위험하죠. 저 같은 맞아요. 경우도 카드 그렇게 썼다가 군대로 피신을 했던. 참 어릴 때 그렇죠. 슬픈 어릴 때 슬픈 과거네요. 과거가 네. 있습니다. 네, 자, 빠져볼까요? 네네. 나는 돈 때문에 결혼을 생각한 적 있다. 대망의 2위입니다. 2위. 통장에 찍히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봤을 때. 아이고. 요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이 꼬리가 과연 얼마나 크길래 그렇죠? 이 통장에 쥐꼬리. 찍히는 월급이 쥐꼬리일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남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여자분들 만나면 참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준마렐라의 도전이라는 네. 프로그램. 이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개는 이제 주부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이런 며느리 피해야 되는 게 아이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조사 순위를 발표하는 네. 이 내용의 제목 자체가 이런 며느리 피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야겠네요. 그렇게 바뀌어야 이렇게 될 것 듣고 같아요. 계신 시어머니, 예비 시어머니 분들도 그렇죠. 이렇게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예비 며느리 요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자.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좋습니다. 4위 정도로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위도 이거 조금 사실 네.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가져다 주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말할 때, 그럼요. 네 꼬리 좀 보자 한번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네. 됩니다. 사랑하는 네. 아내가 돼야죠. 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뭔가요? 1위 볼까요? 1위는 우리 팀장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나보다 못생긴 친구가 돈 많은 남편한테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주 돈을 팍팍하고 쇼핑도 그냥 막 할 때. 아이고, 이럴 때 사실 배 아파요. 아, 배 아프다.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남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네. 남성분들도 이제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결혼을 잘해서 아이고. 처가떡을 보면서 막 골프를 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거 보면은 네. 야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뭐 남녀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하시나 봐요? 전 전혀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스타일이라고 아. 그렇게 다행이네요. 네, 저는 마무리도 근데 훈훈하게. 오히려 약간 반대 생각인데 네네.
그 결혼하기 전에 엄청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막 남자 엄청 만나고 그냥 밤마다 막 나이트 엄청 가고 이랬던 친구들이 결혼을 너무 잘해. 꼭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렇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놀 걸. 성우 씨 늦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죠? 네. 남성이든 여성분이든 이 이성을 서로 많이 만나보고 이런 분들이 결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금 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성금 씨 지금 이렇게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이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이 재테크가 네네. 젊은 시절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 때 어떻게 재테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요. 이 결혼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돈 때문에 내가 팔려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성금 씨는 뭐 돈 때문에 활용하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살려고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돈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아야겠네요, 성금 씨.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여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팀장님, 네. 우리 이 골드미스들에게는 어떤 재테크가 필요할까요? 어디선가 갤럽조사에서 나온 거 봤는데요. 네. 독신으로 살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프면 이 잡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직업이 영속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보다 우수한 후배들이 나타나면 밀려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나이나 아니면 또 어떤 위치상의 문제에 의해서 이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업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 직장은 그만둘 수 있다 할지라도 다음 직장을 옮겨서 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건데 예를 들면 홍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투어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또 아프면 안 되잖아요. 프로 선수니까.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직업의 이동에 관한 대비들을 해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되게 많이 본 영화 있잖아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그 네. 되게 멋진 편집장 나오잖아요. 네네. 그 편집장도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는데 내가 이 편집장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요즘 뭐 뭘 하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세상이고요. 건강이 또 중요하죠.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세상이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주의할 점들이 있나요? 먼저 일단 건강을 한번 보면요. 실제로 말씀 잘하셨는데 아픈 게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파서 나가는 돈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는 실제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보험들은 반드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네. 특히나 우리가 골드미스들은 꼭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현금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 골드미스들은 뭐 건강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듯이 이 골드미스들은 현금에 대한 이 보존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논하면 두 가지 그 파트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돈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만들어진 돈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돈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 홍프로의 경우는 골프 선수잖아요. 그래서 네네. 더군다나 그러니까 시합을 뛰어서 상금을 따야 하는 거고 스폰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건데 네. 이 외에 자기 직업 전문 분야 외에 다른 데서 살짝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그 방법을 하나 만들어두면 네. 아주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임대소득이라든가 네. 또 전문적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배당 소득을 받아낸다거나 해서 나의 직업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돈이 생기는 부분 이런 걸 만들어두면 굉장히 골드미스 생활을 쭉 오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서진 씨는 결혼하셨고요. 네. 저도 결혼을 했고요. 네. 성금 씨는 아직 미혼이시지 않습니까? 네. 성금 씨도 이제 골드미스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이가? 아니라는데. 그러지 마요. 그럼 그냥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곧 골드미스가 되실 텐데. 네.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다면 지금 건강과 네. 현금에 대한 어떤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성금 씨만의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 건강에 같은 대해서 경우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건강은 사실 네. 아직은 젊어가지고. 네. 형사, 아니요. 왜 빵 터졌어요? 아직은 젊어서 건강은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사실 잘 때 이 살이 제가 좀 있잖아요. 잘 때 좀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위험해요. 빨리 내가 죽기 전에 돈을 다 쓰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는데, 사실 건강은 그렇게 딱히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증권회사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요. 네. 거기다가 목돈을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요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우수하죠.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뭐 없거든요. 그럼 그 돈을 빨리 빼가지고 써야겠네요. 일정 부분은 빨리 쓰시는 거 괜찮죠.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돈을 모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네. 약간의 돈이라도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담보해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증권 계좌를 개설해서 증권에 직접 투자하시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도 또 기준금리가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그 수익을 낸다는 것은 좀 힘드니까 맞아요. 그런 것은 괜찮아요. 또 젊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살짝은 안정자산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몰빵은 위험하다. 근데 몰아넣기는 위험하다. 그럼요. 예. 근데 팀장님, 지금 성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또 우리 골드미스 여성분이나 미혼 여성분들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건강에 대한 무슨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골드미스들이나 지금 뭐 TV를 시청하고 계신 미혼이신 분들은 뭐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아직 안 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요, 보험사가 워낙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상품들도 워낙 다양한데, 실제로는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회사도 알아요. 상품을 만드는 구조에 의해서 그 건강하고 젊을 때 든 보험료가 되게 싸요. 근데 보험 계약의 굉장히 장점이자 단점은 시점부터 종점까지 같은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쌀 때 가입하면 싸게 쭉 가는 거예요. 비쌀 때 가입하면 비싸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가입하시면 훨씬 더 싸게 가는 거니까 투자 면에서 되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뭐 지금 건강보험 자체도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 또한 투자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시는 게 더 네.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잘 참고하셔서 좀 미리미리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다음으로 이 문제 많은 여자의 두 번째 고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데요. 아주 막대한 대출을 받고 산 집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원금 갚으랴, 이자 갚으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극 중에 나오는 홈프로는 사실은 되게 영악한 플레이를 했어요. 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자기가 그 돈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으니까 서희수라는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 전세든 월세든 거기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네네. 일단 목돈을 받아서 감당을 했겠죠. 그렇죠. 이거는 집주인으로서 굉장히 현명한 투자인 거죠. 네. 근데 되게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융자를 끼고 있는 경우들은 네. 특히나 이 홈프로 같은 경우는 혼자 살잖아요. 네. 그 집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깔고 앉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못 쓰는 돈이면 그게 그닥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좀 보면 일본이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엄청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네네. 막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 은행이 막 담보대출을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쭉 빠지니까 금융권도 도산할 위기가 한 거죠. 그렇죠. 이 침체가 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쭉 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남의 잘못된 선례를 보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하는 건데 네. 특히나 이 홈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융자액을 감당하려면 전세나 월세 받았던 걸 가지고 일정적인 어디 예금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이자액을 감당하는 좀 나누어 내는 이런 현명한 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보면은 대출을 받고 보통 내 집을 마련하십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의 한도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 게 좀 현명할까요? 아예 대출을 안 받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자기 인컴이 이제 쭉 늘어갈 수 있거나 인컴이 보존적이거나 하면 조금 감당하고 그다음에 집이 계속 상승 가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할 만한데 네. 되게 그냥 교과서적으로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자기 수입에 원리금 합계하는 금액이 한 30%를 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군요. 요즘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없잖아요. 그럼요.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죠. 저도 다 이제 대출 받고 그쵸. 이러면서 열심히 또 살아가고 있는데 성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엄마 집에서 살아가지고요. 그게 제일 큰 대출이죠. 네. 아니 그리고요 또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자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네. 여신도 능력이다. 저희 집사람이 얘기하죠. 여신만큼 맞아볼래? 그렇죠. 저 아는 모선배는 무명 시절에 2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럼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그 정도 받는. 저 은행 가면은 대출 안 해주더라고요. 성훈 씨도 안 해주죠. 저는 안 은행 했습니다. 가면은요, 그 은행에 사무에 있으신 분들이 째려봐요. 왜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무관심해, 무관심. 어차피 자기 그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어쨌든 돈 안 되는 손님. 네, 맞습니다. 돈안 되는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돈 안 되는 손님이라고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속상하네. 어쨌든 이 모든 분들의 꿈이 사실 내 집 마련인 건 확실한데요. 이 많은 빚을 껴안고 무리를 하면서 집을 사는 거는 좀 미련한 짓이라는 생각. 네, 너무 맞습니다. 많은 빚을 안고 내 집을 산다는 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처녀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떤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 실제로 이제 투자 가치로 부동산을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개념들 대개는 그 부모님들로부터 학습되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드시 집이 꼭 있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세대수보다 주택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서울에 살아야 된다. 강남에 살아야 된다. 경기도 소위 말하는 7대 도시 이런 데 살아야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이 그 편중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해서 왜냐하면 깔고 앉은 돈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쓸 수 없는 돈. 그렇죠. 그리고 실제 내가 노후나 아니면 내가 쭉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돈들은 다른 메커니즘들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쭉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지. 깔고 앉은 돈 100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100억짜리 집에서 사는데 라면 먹는 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슬프네요. 요새 근데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주변에 보면은 이 좀 나이가 어린 젊은 남성분들 보면은 집은 막 정말 허름하게 고시원이나 네. 이런 데 막 살면서 차는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쵸, 외제차 타고 네, 다니잖아요. 막 수입차 굉장히 큰 거 타고 네.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 또한 정답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것도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왜 좋은 차를 딱 대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시켜 먹는 거 이거 서럽죠. 남자에게는 이 차가 어떤 자신의 부를 좀 드러내 준다면 여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가방, 백? 가방. 얼마니 팔에 감어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가방. 근데 우리가 비싼 이렇게 돈 이런 거. 네. 보여지는데 집착하지 맞습니다. 않아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반성합니다. 아주 비싸고 좋은 차 산 다음에 네. 가스차를 개조하고 싶었거든요. 연비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의뢰인 점검할 문제가 네.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제 다 짚어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데요. 오늘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살펴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맨 처음에 4가지 문제 짚었던 것 중에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가치관,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관은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그 아들 가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2개는 정말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되지? 아주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두 개가 뭔가요? 소비에 대한 가치관인 거죠. 소비. 예. 그리고 또 아까 지름신의 현금 흐름을 인식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우리 지금 어머님들이 저런 며느리 받으면 안 된다고 네. 눈을 크게 뜨고 그렇죠. 보실 텐데 일단 말씀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가치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우리는 소비를 할 때 예를 들면 똑같은 기능, 젓가락 하나를 산다 그러면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10원짜리 사는 게 저의 가치관인데 그렇죠. 제 아내가 될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남들이 다 보는 젓가락인데 100원짜리 사야 돼.가 이 소비에 대한 가치관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차와 백.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딱 그게 차는 이동의 수단이냐? 그러면 기능과 효율성을 따지겠지만 그렇죠. 무슨 소리야? 차는 부야. 차는 그렇죠. 부의 상징이야. 뭐 이렇게. 제2의 나야. 막 그렇죠. 이렇게 있잖아요. 어찌되었던 네. 잠깐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여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여자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하셨던 분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을 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렇죠? 저도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방송하면서 네네. 어떤 이 재테크 기술 같은 거를 좀 잘 배워가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내게 꼭 맞는 재테크를 오늘 하루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쭉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